반갑습니다. 부동산 플랜 공인중개사 강민재 팀장입니다. 지난 4월 23일에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조항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과 함께 보도된 자료를 토대로 위반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실거주를 위해 아니면 소액 투자를 위해 주택 매입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준비해봤거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에 해당 주제로 해서 발코니와 베란다의 차이점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개정된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보통 위반 건축물이라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베란다 확장이 있고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즉 근생을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용도 변경이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의 위반 건축물이 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사항의 주 내용은 바로 이 베란다 확장이었습니다. 베란다 확장? 그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베란다 확장과 관련해서 전에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꼭 참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일단 베란다 확장은 불법, 발코니 확장은 합법, 이것만 알고 계셔도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라 봅니다. 다가구 주택이든 다세대 주택이든 옆 건물 혹은 앞 건물의 일조권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3층부터 아니면 4층에서 5층까지 일부 상층부에서 깎이면서 건물이 올라가거든요. 반듯하게 올라가지 못해요. 다시 말해 맞은편 건물의 일조권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건물이 계단 형식으로 건축이 되거든요. 이를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고 하는데 그로 인해 생긴 이렇게 깎인 바닥 면적을 베란다라고 하고요. 흔히들 테라스라고도 불리는데 뭐 어떻게 부르든 상관은 없어요. 이 공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공간을 두고 사용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데 만약 여기서 그 위 천장을 덮고 내부 공간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불법 확장 공사로 인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됩니다. 주택들이 밀집된 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면 빌라 상층부가 조립식 판넬로 외관 공사된 모습을 봤을 거예요. 이처럼 육안으로도 쉽게 위반 건축물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공사진이든 민원 신고든 간에 위반 건축물로 걸린다면 적발이 된다면 건축물 대장에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라고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매도할 때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불법 확장으로 인해 그 중간에 생기는 결로나 곰팡이가 생기는 등의 살면서도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이행강제금이라는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그 과정부터 살펴볼게요. 조금 전에 말했지만 항공사진이든 민원 신고든 간에 위반 건축물로 걸리게 되면 지 자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2회에서 3회 정도 철거 시정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계속 있으면 그때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면 1년에 2회 이내로 해서 일정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면적에 따라 계속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일정 기간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면 최대 5회 미만, 즉 5년 이내가 일반적인데요. 85제곱미터 초과되는 다세대 주택이라면 기한 없이 계속 부과되기도 했고요. 자, 여기까지가 기존에 있던 내용이었고요. 이어서 개정된 내용을 살펴볼게요. 지난 4월 5일에 보도된 참고 자료를 볼게요. 총 3페이지가 배포되었는데요. 다른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찾고 있는 위반 건축물 관련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이행강제금 가중범위 상향 조정과 강경할 수 있는 면적을 축소한다 라는 내용, 그리고 연간 2회까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누적 기준 최대 5회를 폐지하고 시정할 때까지 계속 부과한다 라는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이후 지난 4월 23일에 공포가 됐고요. 4월 23일 이후에 최초로 적발되는 위반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된다 라는 내용이 가장 눈에 띄네요. 기존에 1년에 2회 이내 총 5년간 5회라는 제도가 없어지고 시정될 때까지, 즉 불법으로 확장된 시설물이 원상 회복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된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강경할 수 있는 면적이 기존 8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감소한다라는 내용과 이행강제금의 가중부과 범위를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한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본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하니까 공포일이 4월 23일이고 그 이후에 최초로 적발이 되면 본 개정안이 적용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4월 23일 이전부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이미 납부를 하고 있었다면 오해로 끝이 난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이행강제금 강경 기준이 8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감소되었다. 이 말은 소형주택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의미겠고, 그리고 가중 범위는 50%에서 100%로 상향된다라는 내용은 상습적 위반에 대해 가중 범위를 대폭 상향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누적 기준이 5회에서 시정될 때까지, 즉 원상 복구할 때까지 계속 부과된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단 공포일 기준 4월 23일 이전부터 이미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었다면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부분도 중요 포인트라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불법 확장에 따른 위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본 내용은 안전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면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요즘 지어지는 다세대 주택, 즉 신축 빌라의 경우 이런 불법 확장으로 된 위반 건축물이 아직도 보이더라고요. 모든 신축 빌라가 다 그렇다 볼 수는 없지만 잘 고르고 선택해야 되는 건 본인의 몫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신규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오래된 구옥주택 또한 매입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듯 싶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실거주 목적이거나 투자 목적인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영상이긴 한데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개정사항을 살펴봤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나 싶을 정도로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과 쓸쓸함이 밀려오더라고요. 1년에서 2년, 많게는 10년에서 20년 이상 되는 구옥주택의 경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하면 과연 서민들의 심정은 어떨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이번에 나온 법 개정을 잘 살펴보면 고가의 주택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서민층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일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연 이게 합리적일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조만간 위반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특별법이 또 곧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들기도 합니다. 이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무튼 이번 소식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할 때 신중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플랜 공인중개사 강민재 팀장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움이 될 만한 또 다른 소식들로 찾아뵐게요.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